네, 안녕하세요. 박지영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의 그 중세 시대 캔터베리 테일스에 이어서 그 다음 시대인 르네상스 시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 사이에도 많은 문학 작가들과 작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대를 갖다 좀 많이 건너뛰면서 좀 굵직한 작품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Early Modern Period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지금 현재를 갖다가 그 모더니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Early Modern이라고 해요. 혹은 뭐 English Renaissance Period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리고 또 작품 대표적으로 셰익스피어의 이번에는 이제 우리 소네트 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문학 작품은요, 이 시대와 동떨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문학 작품은 작가와 동떨어서도 존재할 수 없죠. 한 시대에 사는 작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작가가 자기의 전기적인 것을 갖다가 쓸 수도 있겠고요. 자기가 그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쓸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 시대의 자치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우리가 다시 이제 드라마 관련된 얘기지만요. 드라마에 대해서는 살짝 조금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이론적인 것만 하고 언급드렸듯이 영화로 대치를 합니다. 원래는 Merchant of Venice 작품을 우리가 읽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많이 들으신 분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셰익스피어와 관련된 그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in Love라는 작품과 그 Anonymous라는 작품 두 개를 보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과제를 또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그리고 그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같이 좀 볼게요.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미리 언급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 인물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했다 안 했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쓴 게 이제 어네니머스라는 작품이거든요. 머리도 이렇게 까졌죠. 대머리고. 이건 진짜 모르겠죠. 자, 그래서 1564-1616 외워놓으십시오. 1558-1603, 1558-1603 요것도 같이 외워야 돼요. 요거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위 기간입니다. 요거는 1564, 1554, 1564, 1616은 셰익스피어의 살아있던 생존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살았었죠. 그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는 굉장히 드라마가 번성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를 좀 볼게요. 자, 르네상스 피어리어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얼리 마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5세기에서 17세기, 17세기면 1600년대 그때죠. 15세기면 1400년대 말 그때고요. 그래서 이제 튜더 왕조가 일어나는 게 이제 헨리 7세 1485년 그때잖아요. 그래서 랑카스터가와 요크가의 장미 전쟁을 좀 정리를 하고 헨리 튜더가 그 새로운 튜더 왕가를 만들죠. 그래서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메리 여왕 엘리자베스 요때까지가 이제 튜더 왕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까지도 사실은 뭐 엘리자베스 시대 이후에 그 스튜어트 왕가가 들어오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저쪽에 스코틀랜드에 가서 제임스 6세를 이쪽으로 데려가서 제임스 1세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찰스 등등 이렇게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왕정이 복고가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을 때 그때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선 리터러처 여기 네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래서 엘리자베선 리터러처는 1558-1603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자코비안 앤 캐롤라인 리터러처 자코비안은 제임스를 갖다가 라틴어로 찰스를 라틴어로는 캐롤라인 합니다. 그래서 캐롤라인 여자 아니에요. 여기서는 찰스의 그 라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1603년부터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English Commonwealth 이거는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올리버 크로멜 그리고 그 아들인 리차드 크로멜이 집권을 해서 의회 정치가 될 때입니다. 이때를 갖다가 인터 레그넘 레그 하면은 왕입니다. 레그넘 왕이 없는 사이에 그 시대를 인터레그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English Commonwealth Period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화정 시대.
그래서 의회가 뭐 집권을 하긴 했는데 올리버 크롬웰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왕보다 더 난폭하다. 의회도 막 해산시키고 지멋대로 한다. 그래서 다시 왕을 데려온 거죠. 찰스 2세,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프랑스로 도망가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왕을 다시 restore, 복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restoration period라고 하는 게 1660년입니다. 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뭐 그 사이에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좀 보면요. 토마스 모, 유토피아 쓴 토마스 모도 있고요. 토마스 와이어트 이런 시인도 있습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그 계보를 보면서 정리를 하면요. 이때가 이제 헨리 7세였죠. 이게 랑카스터가와 요크가 그때입니다. 리차드 3세는 아시죠? 자기 형인 에드워드 4세가 몸이 안 좋아지자 아주 어린 갓난쟁이 에드워드 5세한테 왕위를 갖다 넘길 테니 동생아 좀 잘 돌봐다오. 알았어요 형님. 했는데 죽자마자 한두 달 내에 바로 얘가 사실은 뭐야 적절하게 결혼해가지고 난 애가 아니다. 적당성이 없다 왕위에. 그래가지고 동생까지 같이 그 런던 타워에다 넣어서 애를 죽이게 하죠. 그리고 지가 왕이 됐던 거죠. 이게 이제 리차드 3세였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3세 여기다 넣은 거는 뭐냐면 셰익스피어도 리차드 3세에 대해서 많이 작품 썼어요. 옵추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우리 2010 몇 년이죠? 그때 그 리차드 3세의 뼈가 발견이 됐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약간 허리 또 곱추형으로 척추 측만증인가 뭐 망극증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자손이 당해서 이게 리차드 3세이라는 걸 알았죠. 자, 요 이후에가 이제 튜더 왕조입니다. 그래서 자, 튜더 왕조는요. 이게 사실 왜 튜더 왕조라고 부른지 아세요? 여기 오웬 튜더. 오웬의 튜더가 이제 성이 오원 튜더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웬 튜더 때문에 튜더가가 된 겁니다. 튜더가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이제 딸이죠. 딸. 귀족 왕가이긴 한데 나중에 자식들이 없거나 왕위를 찾을 데가 없으면은 연결해가지고 막 올라가서 딸 쪽에도 찾아서 와요. 사실은 여기는 다 원래가 그 가문이에요, 싹 다. 지금 요크가와 랑카스터가라고 했지만은 얘네들은 지금 가문 내에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셋째 형과 넷째 형제, 셋째와 넷째가 싸운 거예요. 이 플랜테지너트 왕가입니다. 플랜테지너트 왕가. 내에서 싸운 거야. 그래서 플랜테지너트 왕가가 이제 이 가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튜더 왕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튜더 다이너스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헨리 7세부터는 우리가 튜더 다이너스티라고 하고, 이제 요때부터를 좀 나눠가지고 또 우리가 중세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르네상스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헨리 7세가 아서와 마가렛 튜더와 그 다음에 헨리 8세의 자식을 낳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렛 튜더는요, 저쪽에 스코틀랜드 쪽으로 가가지고 제임스 4세의 와이프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난 게 제임스 5세, 그 다음에 난 게 제임스 6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을 때 요 자손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없어졌고 이 사람도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자손이 된 거죠. 그래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래서 제임스 6세는 완전 논한 거죠. 스코틀랜드 왕이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국 왕도 해라 너가 하니까 아싸 신난다는 짐 싸들고 내려가지고 런던으로 와서 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 완전히 땡 잡은 거지. 응? 자기 그 뭐야? 큰 할머니 때문에 저기 위에 할머니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 Six Marriages 되게 유명하죠. 헨리 8세는 뭐 아주 키가 엄청나게 컸었죠. 나만 했어요. 180 한 4 정도 됐었죠.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을 갖다가 만들어냈고요. 그죠? 그래서 영국의 Church of England or Anglican Church를 만들어서 수장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로만 카톨릭의 교황이 종교의 수장이 아니라 왕이 종교의 수장이다라고 하는 수장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도원들 갖다가 해산시키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재산들을 갖다가 국유화시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나라를 역사를 좀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보세요, 굉장히 크죠. 오베스티 비만도 있었고요. 몸무게도 400파운드예요. 어마어마 나가는 겁니다. 180kg 되나? 근데 이제 1536년에 마상 창시함 놀이를 하다가 다쳤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거의 기절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다리도 좀 다치고, 좀 약간 머리도 다친 듯 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울증도 있었고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갑옷을 놓고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갑옷 사이즈 변하는 거. 그러니까 허리가 56 사이즈까지 갔었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굉장히 미식가이기도 했었고. 음,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딸이죠. 자, 지난 시간에도 좀 잠깐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이제 햄튼 코트라는 곳에 가서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예, 여기서 사진 찍은 기억도 나요. 자, 그래서 햄튼 코트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왕실의 사랑을 받던 그런 데였고요. 특히나 이제 헨리 8세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그 울지라는 그 헨리 8세의 비서관 겸 무슨 뭐 하는 사람, 그 사람, 카디널 울지죠. 종교 쪽으로 위의 사람. 이 사람이 주로 이제 나라의 정치를 다 관여했었어요. 헨리 8세는 열심히 운동하고 놀고, 연애하고 다니고. 울지가 지은 거예요, 사실은. 울지가 지었는데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울지가 죽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가졌죠. 죽고 나서 거의 쫓겨냈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증축을 한 겁니다. 왕들이 지나가면 살아오면서 증축이 된 거야, 계속. 음. 여기 관련된 이야기들도 참 많아요, 햄튼 코트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유명한 Six Wives of Henry 8세입니다. 그래서, 캐서린 오브 아라곤, 스페인의 공주였었죠. 그래서, 결혼한 지 무슨 뭐 신방을 치르지 않았다는 얘기로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결혼을 무효화하고 형이 죽은 다음에, 빨리 죽었으니까. 그 아버지 헨리 7세가 이걸 갖다 걔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페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온 정략 결혼을 한 건데, 아라곤이라는 위치가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이 경계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을 쳐들어오려고 하면은 스페인이 가서 공격을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창금도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 보내고 있었지. 그래서 야, 네가 그 결혼해라. 그러니까 그 헨리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교황청에다가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다가 네, 결혼한 거죠. 얘가 이제 그 결혼해가지고 신방도 안 치렀다. 그러니까 그런 빌미로 결혼했는데 이제 한 10번 넘게 출산했습니다. 유산도 하고 사산도 하고 나가지고 애가 뭐 일찌감치 1년 내에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왕을 못 낳고 아들을 못 낳고 하니까 자꾸만 뭐 한 25년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금슬 굉장히 좋았어요. 애를 10번 넘게 낳았다고 했잖아요. 사이가 안 좋은데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얘가 또 보이는 거지. 뭐 사실 얘네 언니랑 썸을 탔었어요. 제인 볼린이랑 앤 볼린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됩니다. 언니가 보아하니 언니는 그냥 놀다 말았어. 나는 게 여기서는 메리를 낳죠. 메리. 그래가지고 이혼해.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이혼할게. 하지만 교황청에서 반대를 하는 거야. 그때 당시 로마 교황이 그 왕한테 쩔쩔 매고 있었거든요. 근데 왕의 이목벌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혼을 시켜 말도 안 되지. 그 교황이 오케이를 못 해주죠. 여기서 이제 이것 때문에 찰스 아니야 헨리 8세가 오케이 이때부터 너네들은 끝이야 로만 가톨릭 우리 아니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애를 낳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또 애를 못 낳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를 낳았죠. 나중에는 또 이 여자가 보이는 거야. 제인 시모가. 그래가지고 이제 불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execute 처형시켰죠. 처형시킬 때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죠? 그 프랑스에서 칼 잘 쓰는 사람, 교수형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한 방에 어, 그 통증 없이 죽여준다고 한 방에 칼로 목을 자르는 그런 사람을 또 프랑스에서 데려오기도 했대요. 도끼로 잘못 자르면 머리도 맞고 등도 맞고 한 10번 찍기도 해요. 그러면 더 힘들잖아. 그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열 하루 있다가 다시 결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레이디 인 웨이팅이었었죠. 제인 시모. 제인 시모는 또 이제 에드워드 왕자를 낳았죠. 그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사형, 죽고 이혼, 사형, 살아있고 이혼, 사형. 가운데 사람들 다 사형이에요. 저기지 교수형이에요. 얘 너무 못생겨가지고
소개받았다가, 야, 그럼 그냥 우리 오빠 동생 하자. 해가지고 얘는 살아남았지. 그래가지고 얘는 레이디로 돼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어요. 돈도 되게 많이 받고, 재산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캐서린 하워드라는 여자랑 결혼했죠. 19살짜리 결혼했더니만은 여자가 너무 어리니까 얘가 그냥 남자를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얘는 사형 보글땡강도 잘라버렸죠. 그 다음에 캐서린 팔은 더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왕보다. 자, 요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스토리가.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죽으니까 에드워드 6세가 왕위를 잡았고 한 3년 했나 하다가 그 다음에 언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헨리 8세가 여자도 왕이 될 수 있게 해놨어요. 얘기를. 법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언니 했고요. 언니가 여기를 갖다가 죽었잖아요. 자기네 엄마가. 그러니까 카톨릭을 다시 부흥시킵니다. 그래서 너도 잠깐 감옥에 가 있어. 그래서 런던 타임에 가두기도 했어요. 언니 나 카톨릭에 사실은 그래서 나와가지고 기회를 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니가 메리가 저기 스페인에 필리페 2세라고 있어요. 걔랑 결혼하려고 썸을 타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왔더니만은 한번 와가지고 결혼하고 보고 안 오는 거야. 너무 보고 싶은데. 근데 국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죠. 왜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이랑 하냐. 그래가지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 쪽이 프랑스랑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남편이 전쟁을 하네? 그럼 군사를 좀 보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대를 했지. 무슨 소리냐고 스페인 국가 하는데 왜 우리가 카톨릭 국가에다가 가서 죽어야 되냐. 그래서 난감하기도 했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임신했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임신했으니까 자기가 보고 싶어. 막 편지도 엄청 보내고 했는데 필리핀 이사가 안 왔습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임신했다가 막 오니까 상상 임신이었지. 그래가지고 에이 갔잖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왔죠. 그래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외로워가지고 결국 나중에 병 걸려 죽었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필리핀 이사가 나중에 엘리베스 여왕이 딱 오르니까 왕이 오르니까 또 청혼을 한 거야. 자기랑 결혼하자고 형부가 뭐 가능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충분히. 그래가지고 지금은 국가와 결혼했다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되게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버지 종교인 청교도로 다시 돌리고 했었죠. 프로테스탄트로 다시 돌리고 했었습니다. 뭐 요 얘기들도 되게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나중에 또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래서 튜더 모나크들이 이렇게 됩니다. 헨리 8세,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 이럽니다. 지금 현재는 엘리자베스 2세죠. 자, 엘리자베스 여왕의 잠깐 한번 보면요.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25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얼마나 이쁠 때예요. 하긴 그때 당시 나이를 생각하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25살이면 굉장히 많은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왜 중세시대는 뭐 11살이면 결혼하고 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25세 왕위에 올랐고 아까 얘기했던 그 엠볼린의 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는 또 요거는 저기에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사인 친필 엠볼린의 딸이고 요게 156 1558 1603입니다. 요게 태어난 연도가 아니라 그 재위 기간입니다. 44년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했죠. 좀 굉장히 절대 왕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왕위 권위가 되게 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기 신하가 이제는 좀 피곤하니 you must go to bed 하니까 잠자리에 드셔야 됩니다 하니까 너가 must라는 단어는 너가 왕한테 쓸 단어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잉글리시 프로테스탄트 철치를 다시 설립을 했죠. 아버지의 종교였던. 그래서 이제 청교도입니다. 프로테스탄트. 퓨리탄이 청교도죠. 이 안에서 이제 메리 여왕 때 그때 당시에 있었던 프로테스탄트들이 도망갔었어요. 딴 데로. 그래서 무슨 뭐 저기 미국으로도 가고 막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저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메리 여왕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보니까 가만히 보아하니 이거는 무슨 뭐 카톨릭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거야. 프로테스탄트라고 해도 영국의 국교회라고 해도 뭐 독일 같은 데로 많이 가 있었겠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옛날에 있었으니까. 와보니까 별로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성경의 바탕으로 한 종교로 다시 좀,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굉장히 많이 청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갖다가, 퓨리탄이라고 해요. 퓨리탄, purify, 정화시키다. 성경에 있는 것대로만, 우리가 아직 너무나 많이, 카톨릭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퓨리타니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verseas colonies and trade. 이제 해외에다가 굉장히 많이 식민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말하는 게 이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얘기가 식민지가 많아서 어디든지 해가 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를 만들어서 1600년에 만들어 가지고 이게 1874년까지 갔습니다. 한 270년이 넘게 그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의 하는 기반으로 삼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Flourishing of English Drama, 영국의 그 드라마 문학, 오락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었었습니다. 이 그 무대 예술이죠, 극장에서 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 무대 극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어요. 병도 돌고 도둑질 창녀에다가 뭐 하여튼 되게 많았었어. 자, 굉장히 재밌는 분야입니다, 그 분야도. 그 다음에 The Seafaring Prowess of English Adventures. 자, 그래서 이 메리 여왕도 사실은 처음에 자기가 그 천주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천주교 사람과 스페인의 필리페 2세랑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원성이 심해져서 처음에 올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부흥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해군력을 갖다가 증강시키는 걸 사실 처음 시작한 건 메리 여왕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더욱더 부강하게 만든 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그래서 해외에도 개척을 많이 하고 무역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해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해적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그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레이크. 이 사람 프란시스 드레이크. 이 사람을 갖다 나중에 귀족자기까지 줍니다. 그래서 오케이, 네가 우리가 허가증을 줄 테니까 해적질 해라. 하지만 우리나라 거 말고 그리고 일부 노력한 거에 갖다가 왕실에다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귀족자기까지 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국왕의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캐리비안의 해적에 보면 잘 나와요. 이런 게 영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적을 갖다가 빠르게 약탈하는 이러한 해군 능력, 항해 능력을 가진 해적들을 활용을 해서 영국 국가를 갖다 보호하는 데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sea dogs, 바다 개들이라고 하는 그 해적들이 그때 당시에 국가의 그 일을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마다 함재가 들어왔을 때 스페인에 해적들이 무찌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다 함재가 들어온다 했더니만은 영국에서 이제 얘네들 쳐들어오겠구나 해가지고 막 군함을 다 준비시키고 하고 있었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해적들이 다 무찌르고 얘네들 막 도망가다가 폭풍 만나가지고 다 막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 군대가 사실은 무찌른 게 아니에요. 이 아마다를. 어, 저기에요. 해적들이 무찌른 겁니다. 사실 이제 해적들에도 이게 거의 국가에 소속된 해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막 군대를 다 준비했다가 얘네들 싸우지도 않았잖아. 네, 윌리엄 세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들은 로버트 세실이라는 애인데요. 세실한테 상당히 많은 국정을 맡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인 로버트 세실도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을 때가 돼서 그 저쪽에 스코틀랜드 쪽에 그, 가게를 찾아서 이미 다, 엘리자베스 여왕 죽은 다음에는 그쪽에 와서 하라. 왕위를 갖다가, 계승해줘라. 그래야지 국가가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려와가지고 한 게 다 이 세실 가문 애들이 다 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필리페 2세입니다. 얘는 세실이 아니라 스페인에.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퓨리탄들입니다. 퓨리탄들은 잉글리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16, 17세기에 요 사람들 갖다 불러서 이제 퓨리탄들이라고 하고요. 바이블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한 삶들, 의식들. 그래서 The Book of a Common Player or The Player Book이라는 걸 갖다가 처음에 이제 에드워드 6세 때 만들었었어요. 로만 카톨릭이랑 좀 이렇게 분리하자라는 거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점점점 개정이 됐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요. 자, 이 The Book of Common Player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논문도 쓰기도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게 그 1년을 갖다 막 365일로 다 나눠가지고 몇 월 며칠 날은 어느 성경을 읽고 어떠한 기도를 하고 어떠한 뭐 찬송을 하고 이게 다 써 있어요. 마치 그 성경 읽기 다이어리 같은 그런 거야. 음.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뭐냐면은 어떠한 그 예배를 할 때 무슨 뭐 부활절 예배 무슨 뭐 아니면 사순절 예배 뭐 등등등 뭐 이런 거 할 때는 어떠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목사님은 어떠한 말을 읽어라까지 다 써 있어.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할 때는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무슨 의식을 하고 이 절차까지 몽땅 다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처치 오브 잉글랜드의 그 표본 그 예배서 기도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일 그 해야 될 것까지 다 써놨습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근데 이제 퓨리탄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별로 아니라 가지고 에드워드 6세 때 이걸 만든 건데 여전히 카톨릭적인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미사 보내는 것처럼 하고 사제들 옷 입는 것도 성당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 입고 있고 뭐 예를 들자면 결혼 반지를 끼는 것도 관련된 것도 이거 성경에 사실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시 여겨 있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베니스 이상에 나오는 반지 이야기를 갖다가 근거를 잡아서 쓴 게 요거 관련된 책이랑 해서 엮어가지고 쓴 거죠. 그래가지고 논문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저한테 어, 달라고 드릴게요. 이거는 국제 논문이라서 좋은 거야. 자, 이게 이제 퓨리탄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퓨리타니즘입니다. 자, 그리고 카톨릭에 대해서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그 이후로 굉장히 박해가 가해지죠.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가 제임스 1세입니다. 제임스 1세 때는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쪽에 스코틀랜드가 카톨릭적인 게 좀 세니까, 오면은 제임스 1세가 오면 우리가 카톨릭 좀 박해 좀 덜 받겠다.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건파우더 플랫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왕이 지나가는 데다 화학통을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왕을 죽여버리자고 하는데, 그게 들통이 났었죠, 미리.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카톨릭들이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습니다. 자, Act of Supremacy라는 게 이제 1534년에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왕이 supreme한 존재란 얘기예요. 최고의 존재라고 종교에서. 그 다음에 Conventicle Article이라는 것은 1664년이면은 이 뭐야? 제임스 2세 한참 지나서 찰스 2세 때네요. 왕정 복국이 지나서 그죠? 원래는 이제 제임스 1세 때 얘기들이 이런 것들이 됐는데 찰스 2세 때나 가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걸 갖다가 좀 금지하는 거예요.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보게 하고 하는 게 컨벤티컬 아티클입니다. Five Mile Act는 뭐냐면은 이 비국교도나 혹은 카톨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서 쫓겨나요. 다. 그리고 그 동네에 5마일 이상 접근 금지하게 하는 거 그런 겁니다. 건파우더 플랜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이 드 포크스라는 일당에 의해서 음, 일어났던 일이었죠. 파피시 플랫은 뭐냐면은 또 거기에 그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그 왕을 시해하려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 막 이런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주교들 갖다 학살한 22명이나 죽였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련의 그런 카톨릭 Persecution Act를 갖다가 통칭하여 테스트 액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액트 심사법이라고 그래 심사법. 그래서 이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클레렌덤법이라고도 있는데 클레렌덤법에는 또 한 네 가지 정도가 들어가요. 그것도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테스트 액트는 그래서 이제 코퍼레이션 액트 이거는 이제 회사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무원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테스트 액트는 또 뭐냐면은 그 심사한 겁니다. 그래서 영성체 있죠? 성당에서 받는 예수의 살과 피요 해가지고 그 과자 같은 거 하얀 거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와인 먹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부정한다라는 선서를 하는 겁니다. 그게 테스트 액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다음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음, 심사법. 코퍼레이션 액트는 뭐냐면은 공직에 있는 자리 공무원은 카톨릭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지금 점점점 이제 확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런 걸 읽는 거예요. I 누구누구는 do declare that I do believe that there is not any transubstantiation in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그 영성체에 그러한 예수의 그러한 영성이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내가 선언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거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가서 점점 완화가 되죠. Toleration Act, 완화법, 관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허용하는데 비국교도, 국교가 아닌. 근데 카톨릭은 여전히 안 됐었어요, 예배가. 그다음에 카톨릭 이맨시페이션 액트, 카톨릭 해방법, 그다음 카톨릭 릴리프 액트 해가지고 점점점 이제 카톨릭들도 해방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럼 뭐 나중에 좀 알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임스 1세, 6세였었어, 스코틀랜드. 그래서 스튜어트 다이너스티가 됩니다. 찰스 1세 못 잘렸죠. 전쟁하고 의회 해산시키고 세금 많이 거두리다가 올리버 크로맨, 리차드 크로맨이 그 다음에 공화정을 했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제일 못해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찰스 2세가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왕정이 복구됐죠. 그 다음에 제임스 1세, 그 다음에 메리, 그 다음에 메리랑 윌리엄이 잠깐 집권했죠. 남편인.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인 앤 여왕이 집권했는데 앤 여왕이 또 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계통인 하노버 왕조 넘어가는 이런 겁니다. 어. 자, 그래서 뭐 요거 책 보시면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8세부터 메리 1세, 엘리자베스, 에드워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온 겁니다. 넘어와서 이렇게 제임스 6세가 넘어와서 찰스 1세, 그 다음에 제임스, 여기 다음에 저기겠죠. 찰스 1세가 이제 목이 잘려 죽고서 왕정이 이제 끝났었어. 잠깐 중지됐고, 그 인터레그넘 커먼웨스가 있다가, 그 다음에 프랑스로 도망갔던 아들, 2세, 그 다음에 제임스 2세, 그 다음에 동생인, 메리와 윌리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앤영으로 다시 넘어간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지가 나왔었어요. 제임스 1세 쭉 이쪽 형제들 보니까 조지 1세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앤 여왕이 죽은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노버 왕조로. 그런 거죠. 자, 셰익스피어는요,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이라는 워릭셔에 있는 스트랫포드 어폰 에이번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었습니다. 런던에서 옥스퍼드. 저도 여기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짜잔 보여드렸었는데 한번. 그래서 여기입니다. 스탠포드 온 A번이라고 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면은 이게 온 전치사를 갖다가 어폰 A번으로 해서 썼다고 해가지고 어떤 책은 스탠포드 온 A번이라고 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책 쓴 거예요. 이런 돌대가리들. 지역 명칭입니다. 전치사를 어떻게 바꿔? 스탠포드 어폰 A번이라고 여기에 돼 있어요. 아예. 접니다. 2009년도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을 사진이 다 제가 찍은 겁니다. 이제 셰익스피어의 집입니다. 물론 이제 증축을 했겠죠. 고치기도 하고. 그게 이제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죠. 그죠? 그 안에도 들어갔는데 안에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내가 못 찍었어요. 이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30파운드 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돈이 거의 2배였으니까 6만 원 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한 4만 원, 5만 원 하겠죠. 들어가는 게. 요게 이제 셰익스피어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펜이 이렇게 있어요. 방패같이 이렇게 있고. 이거 저죠. 셰익스피어가 조그맨다 봐. 눈에 들어가기 힘드네. 자, 이건 백야드입니다. 셰익스피어 뒤에 뒤뜰 집입니다. 요거는 이제 셰익스피어 집이 있는 그 거리죠. 사람들 많아요. 그다음에 셰익스피어가 있는 셰익스피어 무덤이 있는 교회 트리니티 처치입니다. 거기 앞에 있는 호수 이렇게 동네도 좀 다니면서 내가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처치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옆으로 싹 가면은 싹 가면 이렇게 가서 옆쪽에 보면 옆쪽에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셰익스피어 상이 있죠. 그래서 여기 무덤 옛날에 무덤을요 그 교회 지하실 무덤이 있고요. 또 교회 백야드 교회의 뒷뜰에다도 무덤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바닥에다도 무덤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바닥에 여기에 셰익스피어 무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누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제 돈 많은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다 하겠지. 그럼 요거 파내고 이 뼈는 또 창고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럼 창고에 가면 뼈가 막 해골만 쫙 쌓아놓고 정강이 뼈만 쫙 쌓아놓고 막 그렇게 있어. 지하실 그 교회 지하에 가면은. 그러면 내 해골이랑 막 섞이는 거 아니야, 그죠? 그 기분도 안 좋겠지. 셰익스피어가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다가. Good friend for Jesus' sake. forbear, 금지해라. to dig up 하는 거를. 여기 파묻힌 거. Blessed be you man, you spare the stone. 그 돌멩이를 갖다 그냥 내비두는 사람한테는 축복이 있을 것이고, 이 뼈를 갖다가 옮기는 사람한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 써 있어. 그래가지고 못 옮기고 있어, 이거를. 근데 이게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학자들이 해서 과학 장비를 동원해서 비파괴 검사를 해봤어. 그 안에 보니까 실제로 시신이 있어요. 시신이 하나가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셰익스피어의 자식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셰익스피어가 애들이 있었거든요. 와이프도 있고 아마 그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찍어 하는 건 유튜브 영상은 또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여기 나온 이 건물의 입구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다 보면 요거 입구에 요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출생 기록부가 있어요. 그 저기 뭐지? 그 bə프티즘 받은 거 출생 세례 받은 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1564년에 여기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여기 있다라는 거 사인 있어요. 그래서 가족은 앤 해서웨이였었고요. 그리고 세 명의 수잔나와 그 다음에 햄렛과 주디스가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 셰익스피어가 그 셰익스피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기록에는 출생 기록에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유언장입니다. 셰익스피어 유언장 이렇게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셰익스피어가 쓴 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가 자기 세크러터리를 시켜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사인은 자기가 했죠. 이 사인 보고 우리가 셰익스피어인 건 줄 아는 겁니다. 셰익스피어 사인이 7개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사인이 같은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다 번역을 다 해놔가지고 여기 가면 여러분들 내용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 영국의 그 고문소 보관소에 가 있습니다. 그게 영국의 Q라는데 KEWQ라는 곳 마을이 있는데 그게 내셔널 아카이브가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직접 봤습니다. 훌륭하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가서 봐야 돼. 옛날 문서는 남이 번역해 놓은 거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직접 종이도 보고 뒤에 뭐가 있나 보고 그러면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학자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셰익스피어의 소넷을 좀 볼게요. 시인으로서 다음 시간에 이제 드라마 작가로서 볼 테지만은 자, 여기서 잠깐 셰익스피어 관련된 영상을 짧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William Shakespeare, one of the greatest authors of all time, was born in Stratford-upon-Avon, England. His actual birth date is uncertain, but most scholars believe he was born on or near April 23, 1564. We think he may have been educated in the King's School at Stratford because that would have been typical for a child with a father who was an alderman. What we do know is that he didn't go to university. We have a marriage record for Shakespeare to Anne Hathaway in 1585. We also have baptism records for a daughter and a set of twins. And we also know that his son, Hamnet, one of the twins, died. Shakespeare moved to London in the late 1580s. By the early 1590s, we know he's writing, and we know that he's acting. By 1597, Shakespeare had authored 15 of the 37 plays attributed to him, including Romeo and Juliet, Comedy of Errors, and The Merry Wives of Windsor. People think of William Shakespeare as an artist, a playwright. He was a pretty good businessman. In 1599, he built the largest open-air amphitheatre in London, the Globe Theatre. He was an entrepreneur, he knew his market, he knew how to cater to that market, he made shrewd real estate investments. Shakespeare's company, the Lord Chamberlain's Men, changed its name to the King's Men when King James became its patron in 1603. This was a mark of exceptional prestige. The different types of Shakespeare plays, they're separated into histories, comedies, tragedies, and then later on tragicomedies. Shakespeare's phrases, the ways he used words, are so common that people often get mixed up and can't remember if they came from the Bible or from Shakespeare. My grandmother used to say, when something bad happened, that these were the slings and arrows of everyday life. She was not an educated woman, and she didn't go to Shakespeare plays. She didn't get that one from the Bible. What scholars call Shakespeare's middle period, from 1595 to 1605, included such classic comedies as Midsummer Night's Dream, As You Like It, Twelfth Night, and Much Ado About Nothing. He also produced Hamlet, Othello, and Macbeth during this period. Right at the cusp where Shakespeare begins to write Lear, it tips into what we could call the later Shakespeare. And this period produces Lear, Antony and Cleopatra, Tempest, Winter's Tale, Pericles, Cymbeline. Shakespeare wrote great stories. For example, one of the stories starts with a king who is tired, he doesn't want to govern anymore, so he says to his 3 daughters, I'm going to separate the kingdom between the 3 of you, but it's going to be based on who tells me how much they love me. However much you love me, that's how much of the kingdom you're going to get. Now that's going to make me sit up. I mean, what a way to start a story. And that's King Lear. Shakespeare was not only a playwright, he also was a poet. Partly
because of economic necessity. During the early 1590s, plague closed the theaters in London, and there was quite a vogue for producing sonnets. Shakespeare wrote 154 sonnets, in addition to several narrative poems. Shakespeare worked the English language, milked it for all it was worth, made up words if it didn't give him the right words. He is one of the first professional writers. The details of William Shakespeare's death remain a mystery, but scholars believe he died on his birthday, April 23, 1616. In the 400 years since, Shakespeare's influence has only grown. His writing is the second most quoted after the Bible. He has been credited with introducing almost 3,000 words to the English language, and a Google search on Shakespeare returns more than 140 million results. Shakespeare talked about the human condition. He explains to us how we think, how we feel, the human psyche. He eloquently explains it. In the 18th century, questions arose about the authorship of Shakespeare's work, given the vague details we know of his life, his lack of higher education, and the similarity of his plays to others of the day. Today, most scholars believe Shakespeare wrote all his plays and sonnets. I would argue that Shakespeare's legacy is the most influential figure in human civilization. 셰익스피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소네트 제일 원본의 그 첫 장이에요. Never 이게 V자입니다. 그땐 그렇게 썼어요. Before imprinted 초판이라는 거죠. 출판 안 됐었던 거. 셰익스피어라고 이렇게 나눠서 썼어. 자, 근데요, 제가 이제부터는 되게 야한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거부감 가지 마시고 즐겁게 들으세요. 그 캔터베리 테일즈도 야한 얘기였지만 이 문학은 야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성적인 것이. 자, 스피어라는 건 창입니다. 창. 근데 창이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다른 의미도 있었어요. 영어가 원래가 그 여러 가지 중의어들이 많잖아요. 남자의 섹슈얼 오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남자의 성기라는. 그래서 성기를 흔들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신기하죠. 근데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 번성하라, produce, 자손을 낳아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내용이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은. 런던에서 TT라는 사람에 의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1609년에. 다음에 자 154개가 들어있고요. 소네트 시퀀스입니다. 중요한 게 셰익스피어 소네트는 시퀀스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뚝 떼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학 때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만 뚝 떼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지. 교수님들이 옛날에 이런 정보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연구를 많이 안 했었으니까 이걸 잘 못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시 한 두세 개 꺼내가지고 가르치듯이 그랬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지 못하더라도 좀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볼 겁니다. 제 제작 연대는 그래서 이게 출판 연대는 1609년인데 제작 연대는 1592년에서 1593년 뭐 극장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드라마를 쓰지 못했을 때 아니면 뭐 87년에서 89년 뭐 요때 그리고 1999년까지는 모두 완성으로 추정합니다. 라고 많이 생각들을 학자들이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게 지금 14라인입니다. 소네트 하나가. 그래서 ABAB, CD, EFF, GG라는 셰익스피어리안 소네트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딱 누르면은 이제 전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글 북스 가면은 요 바로 1609년도 거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본해가지고 원본을 읽어보세요. 자, 근데 소네트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볼게요. 소네트는 원래 이태리에서 있었던 그 시를 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페트랄칸 소넷, 페트랄크라는 사람이 쓴 페트랄칸 소넷을 갖다가 많이 썼어요. 이태리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이엠빅 펜타미타, 아이엠빅 하면 약강 오벽가면 약강입니다. 아이엠빅은 약강.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도 배워야 돼요. 아이엠빅, 트로케익, 덱틸릭, 스폰데익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영시 시간에 우리가 배웁니다. 자,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 수 있어요. 임용 때도 나오는 경우가들이 있습니다. 자, 14라인으로 되어 있고 IMB라는 게 그래서 약강이에요. 약강 하는 게 한 줄에 5개가 펜타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IMB를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쿵쾅 사람이 심장 뛰는 소리랑 같이 리듬이 비슷하대. 그래서 제일 편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트라카 소네트는요, 옥타브 8줄, 그 다음에 6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맨 마지막에 2개가 또 있고, 14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형식은 맨 뒤에 엔드라임이 ABAB, ABBA, ABBA, CD, CD 이렇게 되어 있고요. 셰익스피어는 이걸 변형을 시킵니다. ABAB, CD, CD, EF, F, G, G. 즉, 세 개의 4개짜리 쿼터레인하고 플러스 원 카플렛. 요게 이제 카플렛이 주제입니다. 스펜서, 셰익스피어보다 좀 더 전에 되게 살았고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시인이었던 스펜서리안 소넷은요. 3 쿼터레인 플러스 원 커플렛인데 이거 좀 달라요. A, B, A, B, B, C, B, C, C, D, C, D, E, 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메인으로 요거 아시면 됩니다. 소네트. 그 페리 퀸이라는 퀸 여왕이라는 그런 되게 유명한 시를 썼어요. 좀 길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거기다 놓고서 찬양하는 그런 시죠. 우리는 학부 때 전 영문과 때 배웠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미셀러니어스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TT라는 사람은요, 아까 출판가인 토마스 트로피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1609년 5월 20날에 스테이셔너스 오피스라고 여기가 이제 저작권 등록 기관이에요. 여기다가 책을 갖다 한 3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옥스퍼드 등에다가 책을 또 갖다 줘요. 그럼 저작권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래서 여기 등록이 이날 됐고요. 6.19 펜스로 팔렸습니다. 다음에 현조라는 게 13부가 있습니다. 옛날에 출판됐던 거에서. 그래서 여기서 WH에게 바친다라고 있는데 WH라는 것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때 당시 걸 역사적으로 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 속의 젊은이 혹은 얻어준 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헌정을 하는데 보면은 WH라는 게 그때 당시에 윌리엄 하비경 혹은 윌리엄 허버트 혹은 윌리엄 해트클리프 여관 술잔지에서 만났던 사람이고 셰익스피어가 그 다음에 사우스햄птон 백작의 미망인의 3번째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패트론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요 돈 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작가들이 책을 출판해서 돈을 받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보통 되게 높은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에게 그 책을 바칩니다. 그러면 오케이 땡큐 하고 돈을 좀 주고 이런 시스템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을 벌 수 있기 시작한 거는 18세기 초반이나 돼서 이제 작가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뭐 번역판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자기 작품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페셔널 라이터 이런 개념 전문적인 작가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헨리 로셀리라는 사람 이 로도 놓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놓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다크레이디라는 게 나중에 나와요. 다크레이디라는 게 흑인이 아니라 행동이 검다 혹은 뭐 머리가 검다 이런 가지 종류 그런 종류로 이제 학자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왕의 레이디 인 웨이팅이었던 루시 모건이라는 사람일 수도 있다. 셰익스피어가 알거나 연관되어 있던 사람 가운데서 그리고 아멜리아 바사니어 라니어라는 궁정음악가 베프티스타 바사니어의 딸 이태리계고 머리가 검었으며 또 셰익스피어의 후원자기도 한 허드슨 경의 애인으로 당시에 귀족에게 인기가 많았던 여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혹은 요런 메리 피턴, 앤 웨이틀리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후보들을 내놓습니다. 메리 피턴이고요. 그 다음에 레니어 있고요. 사람이. 요거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다음 셰익스피어 소네트 배열 특징은 서로 다른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학자들마다. 자, 그래서 1부터 126은 확실하게 셰익스피어 거고 1부터 17은 청년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자에 대한 사랑 이야기야 이거 처음에 시작하는 게요. 그때 당시에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귀족들은 여자는 되게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인 남자, 귀족들 간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생각을 다룬 시 작품들이 굉장히 이 시대에 많아요. 이 이후 시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에 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너는 되게 잘생겼으니까 빨리 이 여자 저 여자 되게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빨리 자손을 퍼뜨려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너는 내 시에서 남는다 이런 그 얘기예요. 그래서 메타 포이트리입니다. 시에 대한 시예요. 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8에서 126에는 청년에 대한 감정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자, 그래서 메인리 그 소년에 대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시인에 관련된 거고, 또 여기서는 다크레이디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자예요. 그 다음에 큐피드 조금 나오고. 그래서 이제 18번은 약간 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대해서 약간 기본적인 배경을 배웠습니다. 그럼 작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